명지대 폐교 이슈 때문에 이번 수시 지원을 망설인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현철입니다. 오늘은 명지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네. 올해 어떻게 보면 큰 이슈였을 것 같아요. 네. 학생들이 힘들게 명지대를 갔을 텐데 그러게요. 진학 간 대학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속보로 뜨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영향을 올해 고3들도 좀 받는 것 같아요. 네. 명지대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. 나중에 없어지면 어떡하지? 네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실제로 막 커뮤니티에도 네. 지원해도 괜찮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. 우선 뭐 지원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이제 명지대 폐교에 관련된 얘기가 아마 5월부터 그죠? 기사에서 속속속속 떴던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어요. 그때는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못 봤는데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5월 달부터 뭐 이제 채무 관계 때문에 그죠? 맞죠? 그렇죠. 기존에는 뭐 우리가 뭐 학교 평가를 하는데 뭐 D등급을 맞아서 뭐 줬느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채무 관계 때문에 그죠? 명지 학원하고 개인 간의 채무 관계 때문에 뭐 192억을 물어내야 된다.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명지학원이 이제 명지대학교 재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전용되지 않을까. 그럼 192억을 이렇게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나 뭐 이런 돈에서 전용이 되다 보면 명지대가 아주 큰 대학도 아니다 보니 뭐 폐교 위험까지 가지 않을까?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실제로 네. 폐교가 되는 건 아니죠? 에이 설마요. 실제로 이런 거예요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팩트는 사실은 이제 명지학원하고 개인 채무 관계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되게 뭐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학법 있죠. 네, 사립학교법. 네. 사학법에 의하자면 실제로 뭐 제29조 뭐 이런 얘기들이 저 또 찾아봤어요 제가. 사학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.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28조에 의거하다 보면은 대학교의 재산권은 이런 법 때문에 저 29조 때문에 28조에서는 대학교의 재산권은 명확하게 보호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다시 말해서 명지 학원과 명지 대학교의 그 자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분리가 됐다는 그렇죠. 그러니까 거죠.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자꾸 동일시를 시켜요. 법인하고 당연히 뭐 동일시할 수밖에 없겠지만 법인하고 그러니까 재단하고 대학교랑 이거 같이 뭐 돈을 뭐 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명확하게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확실히 뭐 명지 학원의 채무가 명지 대학교에 영향을 줄 일은 없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그 얘기인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지 학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명지 대학교에 있는 돈을 전용하거나 유용할 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사실 명지대가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 대학이기도 하고 네. 나름 이제 뭐 위치도 괜찮은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고려를 하는 대학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이러한 스캔들이라고 하죠. 뭐 스캔들이 터지면 되면은 좀 입시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. 근데요, 이게 제가 좀 전에 뭐 명지대학교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해요. 다른 얘기기는 한데 실제로 예전에 대학 평가에서 D등급 맞은 대학이 몇몇 대학들이 있었어요. 그죠? 서울에서 있는 모 여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립대에서도 모 국립대가 한번 있었어요. 네. 예전에 한 3, 4년 전에. 그때 제가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그 모 여대 때문에 질문 중에 하나가 전략적으로 그럼 지금 저 대학이 그렇죠. 그런 생각을 뭐 할 수 D등급을 맞았다. 명지대학은 뭐 폐교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 전략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학이 망하지는 않을 거니. 근데 선호도 측면에서 지원율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스캔들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락하지 않을까요? 그럼 지원율이 하락한다라는 건 곧 입결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전 전략적으로 거기 쓸래요.
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지요. 어떤 의미에서는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. 근데 실제로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입결이 그런 스캔들 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할 것이냐?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. 오히려 상승한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다 오히려 보니까 그런 스캔들을 이용해서요. 예, 그러니까 명지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기하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뭐 인문계는 서울에 있고 자연계열은 용인에 있어요. 근데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교과 전형의 등급은 2등급 중반 정도이고요. 교과 면접이라 그래서 면접이 들어간 거는 3등급 초반 정도의 입결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럼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인지도가 좀 낮아지고 하면은 뭐 2등급 중반이었는데 3등급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해서 이제 막 붙어빼고 지원을 할 거예요.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라는 거죠. 실제로 폐교될 리도 없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봉사도 하고 있거든요. 학교를 재장단하는 그렇죠. 건가요?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건물도 짓고 하고 있는데 망할 학교가 건물 짓지는 않겠죠, 사실은.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뭐 입결이나 이런 거는 이런 명지대학교가 인기가 없어서보다는 더더욱 뭐 하락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명지대가 인지도가 떨어져서 하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올해 이제 뭐 수험생이 줄었기 때문에 수험생이 절대적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약간 하락한다. 뭐 이렇게는 볼 수는 있는데 이유는 거기서 찾아야지. 실제로 뭐 이런 채무 관계 때문에 명지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기 때문에 뭐 입결이 하락할 거야. 이렇게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. 폐교될 일 없고,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입시 결과라든가 경쟁률이 뭐 크게 크게 영향을 받을 일도 이유는 없고. 없고 네. 기본적인 선호가 있는 대학이기 그럼요.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좀 모의전 잘 보면서 지원을 이번에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엄청난 아니요. 무기는 되지 않는다는 거.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. 네. 그래서 소신껏 쓰세요, 여러분. 쓰셔도 괜찮습니다. 네.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